제주 있는 사람들의 주제 있는 토크 39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9 플러스의 커피 같은 남자 파일입니다. 네, 오늘 39 플러스의 주제는 커피 마지막 편인데요. 네, 커피 전문가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씨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커피 향기가 나는 라이프 아티스트 커피 마스터 존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길고 새카만 것을 좋아하는 롱블랙 생마 청년 패스밴더입니다. 아, 지금 뭐 다들 컨디션 이미 목소리부터 다들 힘이 없어. 파이팅 합시다 우리 지금. 화이팅 한번 하고 할까?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좀처럼 회복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어제 다들 많이 드셨죠? 투샷을 먹어도 두 번 했는데 네. 두 번 샷을 했는데도 쉽지 않네. 어제 얼마나 마신 거지? 몇 시까지 마신 거야 어제? 새벽 3시 3시 반? 40분? 뭐 이렇게 했어. 참고로 저희가 12월 오늘 9일이죠. 네. 9일 토요일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벽까지 올해의 마지막 썬더 키치 클럽에서 네. 마지막 썬더를 하고 마지막 썬더를 하고 잠깐 눈 좀 붙였다가 다시 모여서 이게 뭐라고? 키치클럽에서 모여갖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잠들은 어떻게 좀 다 잤어요? 형 잠을 못 잤지? 거의 못 잤어요. 진짜? 2-3시간 잤나? 저도 아침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려고. 저 집에 가서 확 취해가지고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별일 없이 끝나서 다행이에요. 그럼요. 큰 사고 없이 별일 없이. 어제 2023년 마지막 썬더를 저희가 키치클럽에서 했었고요. 인원은 한 25분 정도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중간에 잠깐 들렀다 가신 분도 있고 한데 근데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썬더를 진행했는데도 어찌나 열심히들 드셔주시는지 7시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몇 시간 동안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야. 6시간 넘게. 6시간이 뭐야? 8시간, 9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어. 그 와중에 뭐 딱히 사망한 분도 없고, 그렇죠? 신기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초롱 씨만 그냥 뭐 평소 그냥 늘 주무시는 모습대로. 습관대로 때 돼서 그냥 한숨 눈 붙이셨고, 그 외엔 다들 그래도 말짱하게. 그게 좀 많이 물건을 놓고 가신 분들이 많긴 한데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가방을 넣고 가는데. 그러니까 또 지갑은 챙겨갔나 봐. 거기서 지갑은 빼서 챙겨갔나 봐. 또 귀찮아서. 그런가 봐. 원래 우리가 여자 친구 뭐 이렇게 집에 놀러 가거나 하면 이렇게 물건 하나씩 쓱 두고 오거든. 그러면서. 일부러. 그러면서 나 뭐 놓고 왔네 이러면서 너 잠깐 집에 있냐 이러면서 찾으러 갈게. 찾으러 갈게. 혼자 가기 되게 핑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럿이 이렇게 놀러 갔다가 뭐 이렇게 하나씩 쓱 흘리고 와갖고 집에 있으면 잠깐 그런 거라고 우리 좋게 생각합시다. 그래요. 다음에 또 들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렇지. 두고 가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와, 우리 뭐 오늘 술이 아직 다들 안 깼는데 이제 카페인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커피는 보통 이렇게
술 많이 드시고 다음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맞아. 해장을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커피는 해장에는 전혀 도움이 없어요. 음. 네. 그냥 각성 효과가만 나기 때문에 그냥 술이 깬 느낌이 나는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몸은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좀 깼는데 깬 느낌을 받고 있는데 몸은 안 깼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일을 하다 보면 더 피곤해지겠죠. 그냥 술은 그냥 쉬는 게 제일 나은 것 휴식과 같아요. 물. 네, 물, 잠. 네, 물과 잠이 최고입니다. 네,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깨는 느낌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일단 커피를 마시면 어쨌든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다음 날 뭐 계속 이렇게 출근한다든가 할 때는, 어쨌든 수분을 배출하잖아. 아 그렇죠. 수분과 뭐 이렇게 또 수분이 아닌 것도 배출을 하기도 하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술동으로 해결해야죠 사실. 우리 뭐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약간의 도움이 맞잖아요, 되긴 그게. 하겠지만, 네네 그렇게 뭐 몸이 너무 적응돼 버렸어. 그렇죠. 술 많이 먹고 나면 다음 날 커피를 커피, 그냥 쭉쭉 따뜻한 커피 한 먹고. 잔 먹고. 그렇지. 그러네요. 그 저희 오늘 뭐 술 이야기 할 건데 오늘 커피 이야기 할 거죠? 네, 술 이야기 아니고 커피 이야기 할 건데 네. 커피 오늘 진짜 실전편이죠 이거. 네, 커피 커피- 3부작의 마지막. 커피 음용법. 네, 음용법하고 네. 그리고 각국의 각국의 어떤 커피 문화.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 뭐 집에서 다들 커피는 다시 뭐 물론 드실 텐데 네. 패스밴더 형은 어떻게 드세요? 나는 원래는 그 다단계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물에 타 먹는 그냥 그 동결 건조 커피가 있었어. 네네. 그래갖고 지금 다 먹었는데 어디서 그게 나와? 집에 애터미? 아니야 좀 약간 마이너한 다단계인데 그래. 근데 커피가 좀 괜찮아 먹을만해. 그러니까 커피 맛이라기보다 약간 그냥 티를 마시는 느낌으로. 근데 먹기 편해서 그냥 그거를 계속 먹다가 요즘에는 원두를 제가 갈아서 먹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드립으로. 네, 그쵸. 네. 그 핸드 그 밀? 그 네네, 핸드밀. 스타벅스에서 나온 그 되게 조그만 핸드밀이 있어요. 약간 네네네. 약간 이렇게 수동 그라인더. 수동 그라인더. 이렇게 끼일쭉 해갖고 네. 한 이렇게 돌리는 건가? 그치. 약간 딜도만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북강 돌리면은 드릴 갈려갖고 그거를 하나 해서 아침에 먹고 나오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항상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네. 저 캡슐 커피 캡슐 커피로. 네, 네, 먹는데 간편하죠. 네. 간편하고 뭐 제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원래 드립 내리면은 물 끓이는 거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갈아야 되고. 네, 또 종이 필터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이게 귀찮단 말이에요. 네. 설거지 할 것도 또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네스프레소가 초반에는 뭐 그냥 그랬는데 점점 맛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해지고. 네, 다양해지고. 너무 작지 않아? 그러니까 버추는 그래도 좀 좋더라고. 근데 옛날 머신이라서 나도 집에 있는 게. 네, 저도 옛날 거긴 해요. 네. 그래? 좀 약간 한 2샷 정도 그것도 맞아요. 네. 크게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큰 컵에다가 2샷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진하게 들어가는 느낌. 캡슐 2알. 네, 2알 정도. 역시 알도 2개구만. 알 2개로 해야죠. 2개지요. 네, 이렇게 다양한 커피 음용법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음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실 게 프렌치 프레스. 네, 프렌치 프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도구고요, 추출 도구고요. 네. 사실 커피를 내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커피를 내린다, 뭐 커피를 탄다. 네, 그리고 커피를 끓인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등등. 네, 등등 있는데 프렌치 프레스는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내린다라기보다는 네. 우려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침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허. 이제 추출 방법에는 네. 뭐 크게 나눠서 여과 방식과 그리고 침출 방식이 있는데요. 네네. 여과 방식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캡슐 커피라든가 드립 커피라든가 물이 커피를 통과해서 나오는 방식. 그런 에스프레소도 그러면 방식은- 에스프레소도 여과 보면 여과죠. 네네네. 근데 프렌치 프레스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 유리병 유리컵 안에 커피 분말을 넣고 네네. 물을 붓고 한참 기다렸다가 커피 가루만 걸러내서 먹는 그런 식이니까 이거는 침출, 그러니까 우려내서 먹는 커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커피에 있는 거의 모든 성분을 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가장 선호하는 네, 추출 방법이기도 하고 이렇게 먹어야 또 이제 그 커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 같은 걸 또 알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저는 또 커피 평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평가의 잣대를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이 방법이 굉장히 오래 전에 고안된 커피 추출법인데 아마 그 스타벅스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네. 네, 자기가 항상 자기는 아침마다 프렌치 프레스로 자기 커피를 내려 먹는다 그런 뭐 말을 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까 캡슐 커피 말씀하셨는데 캡슐 커피만큼 얘도 쉬워요. 네, 간편하고 물론 이제 설거지 거리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말한 대로 병 안에 그러니까 컵 안에 가루 붓고 물 붓고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게 티백으로 해서 차 마시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티백을 우리는 거에는 이제 티백이니까 종이백이 달려 있지만 네, 그 백이 없는 거죠. 네, 커피는 뭐 백이 있으면 오히려 추출에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커피는 티백이 없고요. 네, 그 대신 그냥 커피 가루 그대로 넣어서 먹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이걸 가장 이 대회도 있어요. 프렌치 프레스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프렌치 프레스만 하는 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우승하신 분의 레시피를 저도 따라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레시피를 잠깐 공개해드리자면 프렌치 프레스라는 기구에다가 커피하고 물을 1대10의 비율을 넣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20을 넣었다고 하면 물을 한 200 정도 부어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근데 물의 온도가 중요하긴 한데 물의 온도는 팔팔 끓은 다음에 한 소끔 이렇게 좀 식은 다음에 넣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90도 내외 그 정도 넣어서 이렇게 물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저어놔요. 네, 젓가락 같은 걸로 쭉쭉쭉쭉 저고 나면 그 위에 커피 그 윗부분에 그러니까 표면에 이렇게 기름 같은 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프레소 먹을 때 크레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크레마 사이에 막 기름 같은 게 이렇게 부유물이 떠올라요. 네, 그러면 그거를 잠깐 이렇게 티스푼 같은 걸로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렌저라고 하는 이렇게 피스톤 같이 이렇게 커피 누르는 망이 있어요. 망이 있어요. 그거를 거의 한 3분의 2 정도만 누르고 그다음에 따라 마시면 돼요. 끝까지 안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역할이 사실은 그 기구를 보면 이렇게 주사기처럼 생겨서 그 뭔가 압축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역할이 아니고 그냥 그저 그 플렌저는 그 망은 커피망은 커피를 걸러내는 용도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더 세게 누르면 그 망의 구멍 사이로 미분들이 커피 미분들이 막 다 튀어나와서 더 맛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렌치 프레스 그 플렌저를 누를 때는 항상 끝까지 누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눌러서 따라 드시면 이게 이름이 프레스래 갖고 당연히 뭔가 그렇죠. 뭔가 압축해서 이렇게 짜는 쥐어 짜는 느낌으로 쥐어 짜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근데 이게 프렌치 프레스를 사용하는 카페들이 많이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프렌치 프레스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맛과 향의 그런 풍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독해요. 독하다는 게 이제 바디가 좀 세다는 얘기인데, 네네. 커피를 보통 우리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이렇게 좀 연하게 많이 드시잖아요. 거의 에스프레소랑 그 물의 양을 비교해 보면 뭐 1대 뭐 15, 1대 20까지 뭐 이렇게 타서 드시는데 보통 그렇게 즐기는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1대 10이니까 물의 양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해지고 또 얘도 물론 이제 에스프레소도 금속 필터로 여과를 시키는 방식이지만 얘도 뭔가 얘는 필터가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100%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바디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름 성분, 그러니까 커피가 갖고 있는 기름 성분도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진득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한 맛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커피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은 아니기 때문에 없고요. 아마 우리나라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카페 했을 때 프렌치 프레스로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워낙 카페에서 사용하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가정용이다 보니까 네네. 집에서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건 뭐 굳이 나와서까지 이렇게 마셔야 되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업장에서 쓰기에는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단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이게 원가가 비싸지고 당연히 그렇죠. 커피가 네. 많이 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겠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게 뭐 한 잔씩 뭐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그냥 계속해서 뽑아내면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네. 사실 설거지할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네. 한번 하고 나서 다 다 비우고 네. 다 해야 되니까 청소를 그런 한 번거로움이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커피숍이 보통 아메리카노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떼도 팔고 뭐 카페 모카 그렇죠. 이런 것도 팔려면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한 그런 음료들 베리에이션들이 나오니까 굳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데 이렇게 수고를 들여가면서 네. 아메리카노는 프렌치 프레스로 팔겠다, 핸드드립으로 팔겠다 이러한 매장들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수요하고 공급이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제가 그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네. 정도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리저브 매장에 있고요. 그 전에는 아마 거의 국내에서는 보기가 힘들었을 거고 저는 그 일본에 커피를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네. 이제 처음 갔던 매장, 처음 이제 배우던 매장이 이 프렌치 프레스만 사용하는 매장이었어요. 마루야마 커피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저도 이제 매장에서 한번 활용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뭐 다들 집에 프렌치 프레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아까 그 레시피로 한 번씩 내려 보시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네. 그 원두를 갈 때 네. 에스프레소는 아예 아작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근데 프렌치 프레스는 이게 이게 투과해버리면 안 되니까 좀 굵게 갈겠네. 네, 맞아요. 굵은 소금 굵기 정도로 굵게 갈아서 그 투과망을 못 튀어나오게 네. 하는 것도 있고 네네. 일단 에스프레소는 우리가 그 뭐 파이님도 추출해봤으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그 포터필터에 필터 내에다 커피를 적당량을 넣고 버튼을 누르거나 뭐 레버를 돌려서 추출을 할 때 보통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네. 근데 프렌치 프레스는 보통 한 4분 정도 걸린단 말이죠. 총 기간이, 네. 총 시간이. 네네.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많은 양이 우려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아만 마시는데 네. 얼주가 막 이러는데 그걸로 하면은 진짜 이게 회전이 안 되죠. 나오겠네. 안 되죠. 안 되지. 네, 네. 그리고 이 프렌치 프레스는 확실히 이제 따뜻한 음료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이미 200ml 정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뭐 차갑게 먹으면 또 맛이 없겠죠. 따뜻한 커피를 즐길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프렌치 네. 프레스. 네. 네.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그 네. 프렌치 프레스 기계 보면 네. 대충 그 말씀하셨던 요 그 내리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빨리 가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강추드리는 그 커피 추출 기구고요. 네, 프렌치 프레스는 그 일반 명사는 아니에요. 상표명이고요. 네, 그래요? 네덜란드인가의 보덤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그 커피 플렌저. 원래 명칭은 커피 플렌저예요. 플렌저를 프렌치 프레스로 이름을 짓고, 네, 그게 이제 좀 제록스처럼, 네, 뭔가 일반 명사처럼 일반화된 쓰이는 된 거죠. 네, 상품명입니다. 네. 보덤사의 프렌치 프레스를 구매해서 즐겨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커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찾아봐갖고 왜냐면 그 뭐 다양한 기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추출법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듭니다. 네. 그러면 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푸어오버. 네, 푸어오버라고 약간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말 그대로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추출 방법 중에 여과하고 침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침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프렌치 프레스라고 하면 여과의 가장 대표적인 건 푸어오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핸드 드립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핸드 드립이란 말 자체는 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낸 가짜 영어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푸어오버 아니면 뭐 필터 커피라고 부릅니다. 보통 매장에서는. 네. 필터 커피. 그 핸드 드립이라고 불리는 이 그 푸어오버 방식은 그 보통은 종이 필터를 사용을 해서 네. 커피를 거르기 때문에 네. 종이는 일단 기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에 있는 그 오일 성분을 다 걸러줘요. 그래서 커피 자체가 되게 굉장히 이제 차처럼 맑고 네 이렇게 좀 더 온화하게 이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은 있어요. 네. 그 우리가 에스프레소로 마시면은 네. 위에 약간 기름기가 이렇게 둥 떠다니는데 네. 필터 커피는 그게 없다라는 그렇죠. 말인 거죠? 네네네. 종이가 그 기름 성분 그렇겠네. 그걸 다 흡수한다고. 기름 종이처럼 생겼잖아, 살짝.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다 먹었나 보네 그거를. 보통 이제 뭐 그냥 일반 면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종이로 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일단 면재질의 그런 종이 필터가 있어요. 또 네. 그걸 사용하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뭐 쿠팡 이런 데서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요것도 물의 온도가 좀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딱히 몇 도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보다는 원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살짝 라이트하게 볶은 커피들은 조금 온도를 조금 낮춰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높으면 산미가 너무 우러져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약간 낮춰서 한 90도 언더로 88도 이 정도로 추출해도 무방하고요. 살짝 좀 네, 이렇게 진하게 볶은 커피들은 조금 더 한 92도에서 95도 사이 그 정도로 해서 추출을 하면 되고요. 한번 추출할 때 이렇게 뭐 다들 보셨을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장인의 손길처럼 네. 이렇게 동심원을 돌려가면서. 그려가면서 네, 이렇게 천천히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커피 업계에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들이부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네네. 보기에는 좋고 네. 얘가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니까 좀 네네. 늘었어 네. 요즘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가 네. 뽀글뽀글 그러니까 이게 막 푸쉬 이렇게 얘가 네. 이렇게 빵처럼, 빵처럼 네. 부풀어 네네, 오르면서 그렇죠. 맞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기포가 나오지. 기포가 이렇게 되게 미세한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게 되게 좋고 향도 좋고 재밌어갖고 그냥 그렇게 나도 네. 열심히 연습은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일단 첫 걸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내릴 때는 그냥 들이붓거든. 그렇게 안 나오죠. 두 번째. 근데 두 번째는 한번 그게 부풀고 나서는 다시 그 형태를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미 다 퍼지고 난 상태인데 근데 보면서 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맛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이부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들어. 저도 그냥 드리프예요.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뭐 98%, 99%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뭐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왜냐하면 필터를 아무래도 종이 필터도 필터다 보니까 네. 물을 들이부으면 넘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천천히 붓는 게 그리고 이제 쇼잉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보여주는 부분이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가 있고 이게 아마 붓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었고 네. 이 종이 향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맞아요. 미리 한번 종이에다 물을- 린싱을 하죠. 네, 린싱한다고 린싱해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필터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노란색 약간 네네. 그런 게 이제 무표백 표백하지 않은 표백하지 거. 않은 필터가 있고 네. 표백한 필터가 있는데 네. 표백한 필터가 조금 더 종이 맛은 덜 나긴 하지만 네네네. 그게 맛이 덜 나는. 그래도 맛은 나요. 아, 또 그래요? 이제 표백한 맛이 난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왠지 아니고 표백한 건 난 형광증백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갖고 네네. 해갖고 무표백만 쓰는데 네, 누런 것만 네, 썼는데 누런 게 훨씬 더 나요? 네, 종이 냄새가 많이 나요. 네, 우리가 예전에 뭐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이렇게 받아봤던 뭐 갱지 똥종이 네, 그렇죠. 그런 냄새가 약간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무표백이든 표백이든 한번 이렇게 한두 번 물로 뜨거운 조금 물로 해주고. 린싱을 하고 린싱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종이 필터에 종이 냄새를 날리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그 내리는 드리퍼나 밑에 받치는 드립 서버도 이렇게 온도를 높여서 데워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아. 커피를 우리가 뜨겁게 마시기 때문에 네. 요 이제 기구들이 차가워지면 물이 닿는 순간에 그게 온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출력이 좀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데우는 방식으로 린싱을 좀 해주고 있죠. 네. 되게 민감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번 커피는 뭐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생두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추출할 때 중요한 거는 온도예요. 온도랑 압력인데 사실 압력은 에스프레소 정도 가야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인 거고,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런 프렌치 프레스라든가 푸어오버 같은 네 추출을 할 때는 아무래도 물 온도를 이렇게 지금 항온시키는 방법을 좀 이렇게 고려하는 게 그 커피를 좀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커피를 가는 건 어느 정도로 가는 게? 요건 좋을까요? 아까 프렌치 프레스는 약간 굵은 소금이었잖아요. 네. 얘는 약간 조금 더 가는 소금. 아. 네, 설탕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조금 더 가는 소금. 그래도 네, 알이 정도. 조금 네네네. 보일 정도네요.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더 굵은 굵죠, 거네요. 그렇죠. 에스프레소보다는 좀 굵게 해가지고 얘도 아마 뭐 아까 뭐 이렇게 약간 내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장인의 어떤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일본 선수들이 되게 잘해요. 핸드 드립을.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핸드 드립, 그러니까 푸어버 뭐 마스터십 이런 거 대회를 해도 일본 선수들이 많이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지금 이제 몇 해 전에 그 일본의 어떤 카츠야라는 선수가 하리오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나와서 시연했던 방법 그 대회에서 시연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커피하고 이제 그 커피를 보통 한 20g 정도 그 선수가 아마 16.4g 정도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20g 쓰거든요. 20g 정도 갈았다고 치면 처음에 초반에는 한 40ml, 그러니까 2배수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네. 아까 뭐 피스밴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빵이 부풀고 기포가 뽀글뽀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한 30초 정도 될 거예요. 30초에서 아마 원두가 너무 신선하면 한 1분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 정도까지 뜸을 들인다고 하는 거죠. 이제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엔 4배수, 그러니까 아까 20이니까 4배수면 80이죠. 네. 80ml를 내리고 그리고 한 1분 정도 지나서 네, 그 다음에 다시 2배수의 물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40, 80, 40을 부었으니까 얼마를 부은 거죠? 160을 부었잖아요. 네. 근데 추출되는 양은 160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커피가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아. 한 130에서 140 정도가 네. 지금 추출이 된 상태일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마시는 커피잔의 용량은 200ml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200ml에서 한 300ml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네, 그럼 그 추출된 한 130ml 정도의 커피에다가 기호에 맞게 물을 한 50ml라든가 80ml라든가 100ml 정도 첨가해서 그렇게 드시는 방법. 그냥 물을. 네네. 그냥 뜨거운 물을. 네, 그게 이제 바이패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네, 그 약간 그 부드러운 느낌의 네 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 자체가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이나 성질들을 어떻게 우리가 즐기고 싶으냐에 따라서 방식이 나뉘는 거지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렌치 프레스로 내려서 그 찐득한 바디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프렌치 프레스로 먹는 거고 또 이런 차처럼 되게 부드럽고 네 이런 가벼운 느낌 그리고 향으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핸드드립, 그러니까 푸어오버로 커피를 많이 즐기시죠. 네, 요즘 이제 스페셜티 커피들이라고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시중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고 네. 그런 커피들은 굉장히 맛과 향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뭐 꽃향기라든가 과일 향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제 푸어오버로 이렇게 향을 느끼시면서 차처럼 즐기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프렌치 프레스라고 네. 푸어오버를 배워봤. 요거 두 가지가 단가요? 아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 모카포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네네.
그 형태는 많이 봤는데 네, 아마 그 투썸 플레이스인가 거기 로고가 아마 모카포트로 아, 그래요? 이렇게 돼 있을 아, 거예요. 이거를 주로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본 것 같다. 커피숍에 이렇게 그냥 약간 DP 돼 있는 걸 본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건 DP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예쁘긴 네. 해. 네.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걸 줘도 난 못 쓸 것 같아. 모카포트에다 뭐 맥심 모카 이렇게 넣어서 물 부어서 먹으면 되나? 주전자로 쓰면 됩니까? 네. 어떻게 쓰는 겁니까? 모카폿은 일단 네. 뭐 그냥 커피폿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네네. 커피 추출 그 도구예요. 음. 근데 이탈리아라고 하면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세계 최초로 발명한 나라잖아요. 그쵸. 이 모카포트도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네.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에스프레소라고 보면 돼요? 네, 에스프레소예요. 그러니까 모카포트. 작은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얘는 뭐 스스로 이렇게 열을 내거나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스토브라든가 가스레인지 같은 게 필요하죠. 네. 네. 따로 열원이 필요하고 네. 하지만 그 안에다가 챔버라고 이제 그 밑에 공간에다가 물을 넣고 중간 공간에다가 커피를 넣고 이렇게 가스불에 올려서 끓이면 밑에 물이 끓으면서 그 증기가 돼서 위로 그 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커피층을 통과하겠죠. 그러면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위에 커피가 네, 커피가 위에 쌓여 있는 거죠. 위에 쌓여요? 네.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나중에 한번 할 수 있으면 매장에서 한번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좋네요. 네. 오 신기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에스프레소이기 때문에 일단 뭐 물 타서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도 있고 우유를 타서 라떼로도 즐길 수 있고 뭐 초콜릿 타가지고 뭐 카페 모카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카포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그 무솔리니 시절에 네네. 무솔리니가 아마 그 알미늄 개발을 되게 이제 국가의 어떤 원동력으로 삼았단 말이죠. 네. 알루미늄들이 막 개발돼서 그걸로 뭐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갖가지 막 주방 도구를 만들면서 그때 개발된 게 이제 커피포트인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리지널 커피포트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이 그게 네. 좀 안에 성분이, 그렇죠, 성분이 안 좋아. 네, 그래요? 특히 가열하면 나오는 어떤 성분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뭐 납카드뮴 그렇죠. 뭐 이런 네네. 게 조금 그래서- 섞여 있어갖고 네. 알루미늄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물론 그 소량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쌓이면은 안 좋겠지. 안 좋지. 네네.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그 후라이팬 그 얇은 네, 거 그렇죠. 네. 알루미늄으로 쓰는 팬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사실 코팅이 벗겨지면 그래서 다 쓰지 버리라고 말라고 하는 게 하죠. 네 맞아요. 네. 와, 그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약간 장인들이 많으니까 네. 또 막 쓰질하는 막 이런 그림이 연상돼요. 자, 무솔리니가 네. 뭐 개발 많이 했네. 그렇죠. 그리고 히틀러도 뭐 환타도 만들고 폭스바겐도 만들고 환타? 히틀러가 히틀러 만들려고 그래갖고 진짜? 만든 거야. 야, 그 독재자들이 좀 발명왕이네 완전. 야, 박정희 뭐했어? 아니 존나 갈궜겠지 뭐. 박정희 그러니까 갈궜는데 어쨌든 갈고더라도 박정희 개발한 거 뭐 없나? 새마을운동? 새벽정. 카메라 렌즈도 그 노래 박정희 작사 작곡 아니야? 아 그런가? 그럴걸? 그런가? 아 진짜? 새마을운동. 원래 박정희가 미안해. 그래서 박정희가 원래 뭐 그 교사였잖아. 네. 아 맞아. 그래갖고 뭐 이렇게 풍금으로 풍금 막. 치고 막 그랬대. 그래갖고 아마 그 노래 박정희 작사 작곡일 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독일 카메라 렌즈가 되게 칼 사이즈. 네. 이런 것도 히틀러 시대 때 그 항공 사진으로 아. 적의 그 본거지를 이렇게 촬영해야 됐어서 그런 이 뭐라지 망원 렌즈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그렇죠. 발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쟁 때 많은 게 맞아요. 네, 전쟁 되니까. 때문에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턴트 커피도 전쟁 때문에 많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했던 거죠. 다시 커피로 돌아가면은 그 이
모카포트 방식이 나 여기 없는데 얘기를 듣다가 그 사이폰이라고 하잖아. 네. 사이폰을 나도 얘기만 듣고 그냥 보기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사이폰이구나. 근데 사실 그걸로 추출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네. 원리도 잘 모르는데 그럼 이거랑 비슷한 거야 네, 모카포트랑? 비슷해요. 사이폰도 마찬가지. 밑에 뭐 뭔가 이렇게 물을 끓이면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막 관을 통해서 네네. 이렇게 뿅 올라가서 네, 커피층을 통과해서 커피가 추출되는 방식은 똑같은데 방식이 같은 거구나. 방식은 같은데 얘랑 다른 건 뭐냐면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폰은 자연적인 자연압이고요. 그냥 밑에 끓으면 수증기가 생겨서 그게 올라가서 생기는 거고 얘는 밑에 이렇게 챔버가 압력 밥솥처럼 이렇게 고무 실링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생겼다가 이게 한 번에 분출되는 느낌인 거죠. 왈칵. 네, 한 번에 와장창 하고 나오는 거네. 쌓이면은 왈칵 나오지. 네네네. 한번 풀어주는 느낌. 넣어봅시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으로도 지금 나오긴 하지만 네, 세척이나 보관이나 그리고 그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요즘에 아직 나오구나. 근데 아마 그러면은 코팅을 다 할 거야. 네, 그쵸. 코팅은 하죠. 네. 안 하면 안 될 거야. 그래서 보관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진짜 스테인리스 스틸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내가 궁금해갖고 예전부터 좀 하나 네. 사보고 싶긴 했어요. 혼자 이렇게 좀 네. 집에 있을 때 에스프레소 타먹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에스프레소로.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무리 해봤자 캡슐 커피 네. 그리고 드립 커피 정도가 한계였던 것 같은데 네. 모카 커피가 있으면 에스프레소 방식도 네, 그렇죠.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네, 얘는 이제 주의할 점보다 이제 뭐 그런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라인더 굵기를 네. 에스프레소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머신에 사용하는 것처럼 얇게 갈아야 돼요. 네, 얇게 곱게. 네, 곱게, 네, 곱게 갈아야 되죠. 그래서 그라인더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곱게 갈릴, 그러니까 그라인더가 비싸면 비쌀수록 이렇게 곱게 갈아져.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곱게 일률적으로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모카포트를 사용하려면 그래도 좀 네, 약간은 고가의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상담만 하셔도 드리는 그 도깨비 방망 이런 걸로 갈면 돼. 그런 건 절대 안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뭐 가스불이라든가 인덕션에 올려서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를 한꺼번에 뭐 불을 센 불로. 세게 센 불로 하면 터져요. 압을 채우기 때문에 터질 수가 있어요. 압력밥솥처럼. 네. 그래서 약불로 천천히 해줘도 얘는 부피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기가 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끓어요. 한 5분, 뭐 길면 10분 그 안에 다 추출이 되니까. 이거를 네. 캠핑 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많이 하는 걸 네네. 사실 근데 그쵸. 캠핑 취미가 없어서 별로 본 적 없는데 네. 이렇게 사진 같은 데서 본 것 같아. 버너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 캠핑 하시는 분들 사실 시간이 많잖아. 네. 그냥 그 시간을 즐기러 가는 거니까 그냥 그렇죠. 천천히 이렇게 해서 얘기 듣다 보니까도 캠핑 땡기네. 좋을 것 같아. 모카포트 네. 네. 하나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이거 진짜 무슨 말을 할지? 뭐 제가 압력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네. 아니 이게 뭐 그 이야기를 저희가 차례차례 네네. 프렌치 프레스, 푸어버, 모카포트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추출의 종류의 대표적인 것들. 그러니까 침출해서 가장 대표적인 건 프렌치 프레스. 물론 프렌치 프레스 말고도 침출해서 추출하는 커피 기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과 방식의 제일 대표적인 게 푸어버. 그리고 이제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압력을 이용한 네, 추출 방식이기 때문에 또 논외로 해야 되니까 좀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이 그 점점 이 커피 알 굵기가 줄어드네요. 네, 줄어들어요. 더 계속 작아지네. 네네. 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카포트를 네. 안 씻는 일부러 좀 기름기를 남겨둔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알루미늄 아까 패스베더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알루미늄 제품이기 때문에 코팅을 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뭐 수세미라든가 이런 걸로 빡빡 씻다 보면 그 코팅이 벗겨져서 그런 어떤 유해한 성분들이 같이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안 씻고 그냥 커피가 갖고 있는 그 기름으로 기름기. 네, 이거 시즈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요즘 유행하는 무쇠팬 아. 무쇠 후라이팬 쓸 때도 기름으로 이렇게 좀 닦아놔요. 항상. 네. 네, 그런 이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추출해 놓으면 그 커피 안에 있는 잔여 기름때라고 해야 되죠. 네네. 기름기 성분이 그 벽에 이렇게 코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기름이 근데 네. 산패될 텐데. 그렇죠. 산패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물 차라리 한번 헹구면 되나? 네, 물로만 이렇게 한번 헹궈주면 뭐 그 정도. 물로 그래서 헹구는 저도 정도로?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들은 대부분 그냥 미온수로 이렇게 헹궈내고만 말아요. 대부분 아까 그 푸어버에 사용하는 드리퍼라든가 네. 프렌치 프레스 기구라든가 뭐 드립포트, 드립 서버 이런 것들은 음. 사실 우리가 뭐 기름때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온수로 한번 이렇게 헹궈서 그냥 다시 건조해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약간 이런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네. 본인용 요 모카포트가 하나씩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먹었던 네. 이게 히스토리가 계속 쌓이는 느낌으로 모카포트에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안 씻고 네. 그러네. 세척만 해서. 중국 사람들도 차 그 티팟 그 차 우려 마시는 그거를 네. 잘 안 씻어. 걔네는 원래 그냥 안 씻는. 그런 것. 비하가 아니고. 네. 오래 쓴 거는 그 차 성분이 계속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 나도. 네. 그 차 성분이 계속 거기 남아 있어갖고 그냥 뜨거운 물만 벗어 이렇게 해도 약간 맛있는 차 맛이 난다고. 그런데 그 얘기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씨 얼마나 안 씻었으면 그 거기서 계속 그 맛이 날까 싶지만 향을 먹는 이게 음료들이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커피 음용법 세 가지 프렌치 프레스, 푸어오버, 모카 네. 포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제 뭐 세계 각국의 네. 커피들을 뭐 어떻게 마시는지 세계 각국이 아니라 세계국. 세계의 세계 네. 세계의 세계국. 네. 네. 첫 번째는 뭐 모카포트의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네. 이탈리아는 그라치아. 네네. 이탈리아 커피 문화는 뭐 한마디로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가 영어로 익스프레스라고 했죠. 이탈리아 사람들도 워낙 빨리빨리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네. 이 커피 브랜드가 많죠. 원두 브랜드 라바짜? 1, 2도 있고요. 일리? 네네. 1, 2도 이탈리아구나. 네. 굉장히 많죠. 맥도날드에서 쓰던 게 라바짜인가? 라바짜 네, 맞아? 라바짜. 네, 라바짜도 라바짜는 그냥 대기업이죠. 그렇죠. 라바짜나 1리나 이제 다 글로벌 기업이 됐죠. 걔네도 아메리카노 팔까? 이탈리아에는 아메리카노 구하기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든데 그쵸. 그래도 요즘은 이제 아마 좀 많이 달라졌겠죠.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타벅스가 팔겠지. 들어가고 난 그러니까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4, 5년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스타벅스가 들어간 게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거 같은데. 굉장히 화제됐죠. 근데 세계에서 그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 직접 원두를 볶는 매장은 5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이제 직접 현지에서 볶고 현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탈리아에 입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우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본거지에 대한. 네. 그래도 스타벅스의 그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에서 커피를 공부하고 그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문화를 받아서 넘어가서 이제 미국에서 그치. 스타벅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탈리아에 대한 그런 건 존경심 같은 그렇죠. 건 그런 건 있는 거죠. 있는. 돈은 아메리카노로 벌어놓고 쥐는 맨날 뭐 집에서 프렌치 프레스 마시고 이탈리아 존경하면서 프렌치 프레스를 먹고 역시 사람은 아메리카노로 성공하고 잘하는 걸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말고. 사실 잘하는 얘기하다 잘하는 거래. 보니까 생각난 게 이게 그 보덤이라는 회사도 네덜란드에 있는 주방 식기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서 만든 게 프렌치 프레스란 말이에요. 네덜란드 건데 왜 프렌치 프레스라고 했는지 그거 참 의문이고 사실 우리가 먹는 프렌치 프라이도 뭐 벨기에 그렇잖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칩스라고 하지 않나? 네네. 근데 왜 또 그것도 프렌치라고 하는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음식의 그 어원, 그러니까 그 어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원료에 대해서 그런 것만 다뤄놓은 책들이 좀 많은데 네네. 찾아보면 근데 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어디서 나온 거라서 네. 그 이름이 제대로 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음. 뭐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잖아. 뭐 스페인 게 그런 아니었고 것 그러니까 다 같은데, 그렇게 네. 뭔가 하나의 문물이나 뭐 이렇게 문화가 퍼져 나갈 때는 네. 이렇게 제대로 된 기원을 갖고 퍼지는 경우는 없고 근데 유독 이제 음식에 관련된 거는 프렌치가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예전부터 프랑스는 약간 좀 프랑스는 약간 그 미식의 나라 이런 걸로 좀 이미지가 굳어져 있잖아. 그런 게 좀 먹는데 있긴 진짜 하죠. 진심이지 프랑스. 와인도 뭐 아. 사실은 요즘 뭐 미국 와인도 좋고 칠레 와인도 좋고 이탈리 와인도 좋은데 그래도 와인 하면 프랑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프랑스가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그 레시피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게 프랑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지금은 뭐 이런 뭐 그냥 글로벌한 나라가 됐지만 그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근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요리 뭐 보면은 마카롱이라든가 이런 뭐 파스타 이런 것도 다 뭐 이런 것도 다 프랑스로 그쵸. 가져와서 프랑스가 자기네들이 뭐 현지화해가지고 자기네 음식이다 이렇게 자기네 브랜드로 네네,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마카롱이 사실은 이탈리아 과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에서 이렇게 그치. 네네 가면서 결혼 이렇게 시집을 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혼수로 들고 갔던 레시피인데 아 그래요. 네, 그걸 자기네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지금 이탈리안 마카롱하고 프랑스 마카롱은 좀 레시피도 약간 달라요. 식감도 약간 다르고요. 이탈리아 쪽은 약간 쿠키 같이 약간 바삭한 식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쫀득한 식감의 마카롱은 그 프랑치 마카롱이에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음식 얘기하면 네. 이 두 나라는 뭐 밤을 새서라도 싸울 수 있는 그렇겠네. 나라라고 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탈리아는 네. 네. 그 1900년대 초에 1901년이죠. 1년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에스프레소를 계속 네, 음용을 해왔던 나라고요. 네.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발명이 되면서 훨씬 더 전국적으로 네, 모든 뭐 귀족이든 뭐 하위 계층이든 상관없이 에스프레소를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에스프레소 한 잔을 이렇게 털어 넣는 거를 네. 기본으로 커피를 시작을 하고요. 보통 그리고 출근해서 아니면 뭐 일을 하다가 오전 중에 한 잔 정도 더 마시고 그리고 점심 먹을 때 한 잔 더 마시고 그리고 일하다가 또 중간에 3, 4시쯤에 한 잔 마시고 퇴근하면서 한 잔 마시고 기본적으로 한 5잔 정도 네. 많이 먹네.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커피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도 많고요. 그만큼 저렴해요. 제가 뭐 이탈리아 갔다 온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지만 그때도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1,200원, 1,000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에스프레소 한 잔에. 그리고 야, 하루에 샷을 뭐 대여섯 잔을 마시고 하면 또 저녁엔 또 와인 먹잖아, 걔네. 이거야말로 진짜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네. 마약 아닌가. 이탈리아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게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의 힘으로 산다. 근데 커피는 에스프레소 한 잔이 갖고 있는 힘은 한 3시간 정도 지속된다. 그래서 3시간마다 마셔줘야 된다. 그런 그런 얘기를 해요.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어쨌든 계속 3시간마다 한 네. 잔씩. 사실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은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마실 때 그런 사실 마셔봤잖아요. 네. 이게 맛이 물론 요즘 스페셜티 커피로 만든 에스프레소는 맛도 있어요. 근데 맛보다는 사실 맛은 좀 약간 독하고 네. 세고 그러잖아요. 네네. 입에서 그렇게 잘 받는 맛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넘겼을 때 이렇게 다시 그 목구멍을 통해서 올라오는 향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보니까. 트림 나올 때. 네, 그렇죠. 그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게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하죠. 네. 그 여운을 즐기는. 노즈라고. 네네네. 그렇죠. 알코올류에서는. 네네. 사실 그러니까 술로 따지면 약간 고량주, 그 바이지우 그렇죠. 비슷한. 네.
그러니까 중국 술도 사실 딱 털어놓고 나서 그러니까 마실 때 먹는 느낌도 있지만 네. 좋은 독주를 탁 털어놓고 나서 이렇게 쑥 이렇게 뜨거운 게 쭉 이렇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숨을 이렇게 코로 내쉬면은 그 향이 쫙 나거든. 그러니까 그 들어갈 때하고 완전 네. 다른 형태의 향이. 네. 그래서 노우즈가 강한 술이 약간 독주, 중국 술 이런 건데 아 에스프레소는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아무튼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그 커피 문화의 원류는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뭐 이견이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에서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벅스도 이탈리아 커피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 문화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카페 라떼라든지 카푸치노라든지 이런 음료들의 이름부터가 다 이탈리아어로 다 명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바리스타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 바리스타라는 말 자체도 이탈리아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 네, 바에서 네. 일하는 바에서 사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리스타. 바리스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영어로는 무슨 옆에 뭐 무슨 스트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렇게 해서 인격을 만들어내잖아요. 진짜? 네네네. 이탈리아어에도 그런 게 있어서 바리스타. 뭐 바이올리니스트, 네네네네네.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뭐 그냥 영어로는 바텐더라는 뜻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구나. 네. 하긴 그래서 네. 종주국이니까 네. 여기서 뭐 대부분의 말들이 나왔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탈리아도 커피가 이렇게 처음 들었을 생산국은 아니잖아요. 커피 산지는 아니다 보니까 네네. 예, 이게 커피가 사실 외래 이탈리아 사람들 본인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입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런 문화 자체가 처음에 태동할 때는 이렇게까지 뭐 이탈리아어를 고집하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약간 영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도 글로벌한 이렇게 통화하는 그 언어 자체가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카페나 바들도 다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무솔리니 시절에 아 영어 쓰지 말자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모든 말을 다 이탈리아어로 하자 하면서 이제 에스프레소라는 말도 생기고 뭐 얼음 보승이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 시절에 네. 뭐 외래어 금지해갖고 네. 그런 거 했잖아요. 있었죠. 금방울 네. 자매, 뭐 토끼소녀 뭐 그렇죠. 이런 거. 네네네 그러네요. 맞아요. 많이 걸지 말고. 콜키퍼 아니고 문지기. 뭐, 맞아요. 코너킥 아니고 구석차기. 그렇구나. 제일 심한 게 나는 그거 같아. 당구에서 당구 당구는 다 일본 말 아니야? 일본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당구 방송을 보다 보면 일본 말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한국말로, 다 있더라. 한국말로 뭐 제각 돌리기 아.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시내로 주기 그러니까 그 시내루가 아니 시내루는 시내루라고 일본 안 말이고 하고. 그러니까 회전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한국말로 바꿔서 다 바꿔서 참 희끼 뭐 신기하더라. 이런 거. 옷이 나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다음 나라는 이탈리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라이벌. 네, 라이벌이죠. 미식 라이벌. 네, 프랑스. 프랑스입니다. 네. 사실 프랑스는 커피로 그렇게 유명한 나라는 아니에요. 네. 그냥 근데 왜 넣냐? 네. 재밌거든. 이탈리아랑 이렇게 딱 박터지게 싸우는 세워놓으면 그냥 얘 싸움 구경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음. 그 대신 이제 프랑스는 커피 맛보다는 네. 카페 어떤 이런 분위기. 네네. 사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런 커피에 대한 자부심과 프랑스의 어떤 카페에 대한 그런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사실 한국 문화라고 한국 커피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가면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는 에스프레소 바들이 많아요. 다 서서 먹어. 네. 그 사실 그 조그만 거 한 입짜리를 네. 뭐 앉아서 이렇게 그러지 않거든. 서서 이렇게 먹고 그냥 쓱 마시고 나가고 그런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에스프레소를 파는데 굉장히 가게들이 넓고 한 2,000평, 3,000평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고 분위기가 좋고
네, 그렇죠. 좋은 음악이 나오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 뭐 가서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네, 일도 하고 할 수 있고. 요즘 뭐 근교 나가면 막 네. 수목원 같은데 네, 카페가 있기도 하고, 네, 네, 막 안에 분수 있어요. 네, 네. 막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분수 쇼 하고 있고. 좋네. 네. 근데 사실 이런 그러니까 살롱 어떤 살롱 카페 살롱의 문화는 프랑스의 프랑스 문화거든요. 거고. 그러니까 프랑스는 사실 그러니까 커피 맛은 전혀.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프랑스는 품질이 그렇게 좋진 않구나. 그렇게 커피 맛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듯해요. 아하. 물론 이제는 프랑스도 스페셜티의 커피의 어떤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네. 네. 그렇게 이게 이제 프랑스가 왜 그런 카페 문화가 이렇게 융성하게 됐냐는 건 이것도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프랑스도 뭐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커피 생산국이 아니다 보니까 커피를 어디서 들여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프랑스가 커피를 들여오게 된 계기는 그 아랍의 민족들과 그런 어떤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을 교환하던 시절에 이제 아랍에 있는 사신이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프랑스 귀족들이 귀족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왕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왕정 체제니까 그때 네네. 당시는 네. 그래서 이제 왕이 아랍의 사신이 왔는데 이 보통 뭐 그 주변에 뭐 독일이라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프랑스로 이렇게 사신들을 보낼 때는 자기네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네. 예우를 갖춰서 이렇게 왔는데 아랍에서는 진짜 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미국 가는데 한복 입고 간 꼴로 뭐 사신 그러니까 국제적인 자격으로 이렇게 가는데 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 왕권에서 보기에는 좀 눈꼴이 사나웠던 거지. 아랍 그대로 정통 복장을 하고 와서 네. 자기네 말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랍어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좀 약간 눈꼴이 쉬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정으로 왔는데 이 친구가 여기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군지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래서 얘를 그냥 파리에 있는 어떤 뭐 그래도 사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여관 같은 데는 보내지 못하고 파리에 있는 호텔로 보냈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랍에서 커피를 들고 온 거야. 음. 근데 보통은 이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궁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만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리 귀족이라고 해도. 네네. 근데 아무래도 궁 밖에 있으니까 귀족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한 번씩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을.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신이 환영의 의미로 이렇게 커피를 내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외국 문물이니까 처음 보는 외국 문물이니까 신문물이니까 이 귀족들이 되게 이제 이건 우리만의 문화로 만들어야겠다. 탐을 귀족 냈구나. 문화다. 그렇지. 베낀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 사이에서 성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 커피 마시는 그러니까 커피 맛보다는 네. 커피 마시는 행위 그리고 그 시간 네네. 그 시간 자체를 즐기는 이렇게 그 자체가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무슨 예전에 김치녀 뭐 이런 얘기처럼 좀 약간 혐오. 네네네. 네. 혐오보다는 약간 귀족들이 그렇죠. 네, 있어 있어 보이는 보이려고. 있어빌리티가 있었던 거지.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만 상류층들만 하다 보니까 어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우리도 하고 싶거든. 그치, 따라하고 싶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걸로 발발해서 그런 걸로 발발해서 일어난 게 이제 바스티유 뭐 이런 사건 해가지고 대혁명까지 커피가 대혁명을 일으킨 거죠. 혁명을 일으켰던. 이런 썰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너무 과도하면 안 돼. 흥분하거든. 네. 그렇지. 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는 이런 카페 문화 자체를 좋아했었고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피카소라든가 뭐 누구죠? 루소라든가 이런 유명하신 철학가나 예술가들이 네.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뭐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네, 그랬다는 뭐 사실도 아실 거고 우리가 이제 영화 파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랭보. 네,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이제 레오 레오나르도가 고추 나오죠. 예. 그래요? 레오나르도가 아르티르 랭보, 네. 프랑스의 시인이죠. 네. 그분이 사실 뭐 지옥에서 보낸 한철인가 뭐 이런 시를 짓고 뭐 그게 19살 땐가 하고 시를 그만하고 그러니까 절필을 하고 그분이 이제 생업으로 하신 게 커피 수입이에요. 아. 네.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보면 우리가 그 프랑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어. 귀족들이 이렇게 케냐로 그 무대가 케냐일 거예요. 케냐의 커피 농장일 거예요. 네네.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아프리카에 음. 그때 당시 이제 식민지 음. 했던 그런 나라 가서 커피를 재배해서 본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르티 рем보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거기서 농장을 경영하고 커피를 떼다가 이렇게 팔고 그랬던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프랑스는 뭐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고풍스러운 카페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고요. 널찍널찍하고 예전에 있던 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림들이 막 걸려 있고. 맞아. 네네.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은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이 카페들이 그 자리마다 자리세가 달라요. 그래요? 그 커피 좋은 자리. 네, 일단 유럽은 카페 가서 커피를 먹으면 보통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서는 보통 개인 카페라든가 유명한 카페 가면 커피 가격을 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봉사료를 내야 되고요. 서비스. 그리고 자리세를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자리가 제일 싼 데가 스탠딩 바가 제일 싸요. 아하. 테이크아웃이라는 개념은 뭐 지금은 당연히 있겠지만 네. 유럽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제일 싸고 아니면 이렇게 뭐 거의 바는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가 제일 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홀. 네, 카페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마시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테라스예요. 테라스가 제일 비싸. 테라스가 제일 비쌉니다. 아하. 네. 근데 유럽 카페는 나는 항상 뭔가 테라스. 유럽 어디 그냥 그렇죠. 도시를 가면은 네, 네. 맞아요. 그냥 어디 가나 그 광장 있고 네. 시청 있고. 네, 맞아요. 거기 가서 그냥 네, 이렇게 네, 네. 길에서 사람들 다 앉아갖고 먹길래 네, 네, 또 네. 분위기 좋으니까 다 관광객이죠. 거기 앉아갖고 먹으면 야 유럽 왔다. 그런 느낌이 그 맛이 나는데 또 있지. 아 거기가 비쌌구나. 그렇죠. 뭐 어차피 근데 영어가 아니라서 네. 그냥 뭐 금액 아는 건 숫자밖에 없기 맞아, 때문에 총 한만 내면 되지. 그치. 어. 그랬었어. 요즘엔 다 유로니까 또 뭐 안 그렇겠구나. 맞아요. 예전에 그 유로 쓰기 전에 갔을 때 그렇죠. 네, 그때는 프랑을 진짜 썼죠. 프랑스는. 네. 아니 뭐 지날 그 국경 지날 때마다 네, 돈을 돈을 계속 바꿔야 바꿔야 돼갖고 되니까, 맞아요. 얼마인지도 몰라. 막 그냥 달라는 대로 줘. 맞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암산으로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멍청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진짜 어딘지 기억도 안 나는데 유럽 처음 갔을 때 20살 때 그때 유로 쓰기 전에 그 전화를 한 통 걸려고 내가 한 몇만 원을 낸 적이 있어. 공중전화에다가 몰라 왜 넣는 몰라 하여튼 뭐 그냥 뭐 돈이 들어가네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 넣었더니 그냥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간 거야 공중전화에. 그래갖고 그 앞에서 한참 그냥 망연자실하게 진짜. 서 있었던 기억이 잔돈도 안 나온 나와. 거죠. 안 나와. 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초중반까지는 정말 해외 전화 엄청 비쌌죠. 네. 아니 나는 예전에 뭐 딴 얘기지만 그 영국 갔을 때 파운드 쓰잖아요, 걔네. 파이니 리즈 시절. 예, 이 시절에. 그래서 근데 걔네 20파운드인가? 엄청 비싼 제일 비싸지. 비싼 게 있어요. 그치. 그거 쓰면은 신분증 확인해요. 핑크색인가? 예. 약간 걔네 핑크색으로. 돈이 좀 특이한 게 중간에 투명 부분이 있어요. 맞아. 있었지. 판칭되어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그런 게 홀로그램도 있고 막 되게 특이한데 20파운드가 얼마? 20파운드면 10만 원 넘었나 뭐 그랬던 그래? 것 같아요. 그 정도 됐던 것 같다. 그럴만. 그래서 여권 확인 좀 하자고 그래서 난 이걸 왜 확인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걔는 그걸 확인하더라고. 약간 도난이나 뭐 약간 위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쓸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너무 애기라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뭐 그래서 그랬을 수 있지. 애가 이런 큰 돈을 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 네. 일본입니다. 네, 일본도 우리가 뭐 잘 아마 모르겠지만 되게 커피 강국으로 네. 맞아요. 일본은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약간 한 100년 정도 먼저 커피를 접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덜란드랑 조지아 커피가 일본 거 아닌가요?
조지아가 일본 건가? 조지아 건가? 일본 거 그건 같아. 일본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네 아무튼 일본도 굉장히 커피 강국은 맞아요. 물론 커피 생산지는 아니지만 그 네덜란드하고 이제 그 어디죠? 나가사키인가? 벨기에? 네, 나가사키? 네덜란드, 네, 그 하우스텐보스, 네. 네 그쪽에 이제 협박, 했잖아요. 개항을 했잖아요. 네, 네. 개항을 하고 무역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세국 정책을 펼쳤고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개방을 개방을 했고. 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네덜란드 원래는 일본 가려던 그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뭐 표류하기도 맞아. 했었고, 네. 네.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커피를 마셨다고 하고요. 네. 네. 에도 시대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에도 시대였는데 유입된 커피 이제 유럽에서 아무래도 유입이 되고 그 네덜란드 그 유럽 커피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커피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그대로 스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식의 그 커피들이 있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일본 아무래도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 국가에서 일본까지 그때 당시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로 올 거잖아요. 네. 배로 커피를 가지고 올려다 보면 아무래도 커피를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뭐 배에다가 뭐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해서 뭐 더치 커피라든가 콜드브루라든가 이런 걸 좀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때 당시는 로스팅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볶아서 또 강하게 볶으면 약간 조금 더 오래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볶아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직도 일본 커피들은 강배전의 커피, 그러니까 진하게 로스팅한 커피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커피 그 일본 내에는 이제 그 일본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장인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드립 그런 커피를 조금 더 보편화시키면서 대중화시키면서 그런 가게들이 아직도 많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 가게들도 많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 보면은 좀 이렇게 손장난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손장난. 네. 혼자서. 손기술에 능해 애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드립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든 그 조어고요. 네. 네, 정식 명칭은 푸어오버라고 아니면 필터 커피라고 명명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또 약간 그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나라 문화의 어떤 고유 특성을 보면 약간 오리지널리티를 엄청 중요시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의 커피를 섞는 그러니까 블렌딩이라고 하죠. 예, 블렌딩한 커피보다는 약간 그 나라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싱글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싱글 오리진. 네, 그 나라의 커피들을 이렇게 싱글 오리진으로 먹는 걸 즐겨서 먹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블렌딩도 많이 하고 있고 이탈리아나 호주식의 커피를 하는 곳들도 많이 생겼어요. 네,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 예전부터 그러니까 뭐 100년 이상 된 커피집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 그 직접 직화 방식이라고 해요. 직화 방식으로 로스팅을 하고 사실 요즘에 우리가 하는 그 로스팅 방식들은 대부분 반열풍이라고 해서 열풍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뻥튀기 기계 있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돌리는 것처럼 드럼이 회전하면서 가스불 위에서 드럼이 회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커피들을 교반시켜주면서 이렇게 골고루 익히는 방식인데 얘네는 아직도 그 커피에다 직접 불을 대는 거죠. 군고구마처럼. 네네, 군고구마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탄맛, 커피의 탄맛이 좀 강점이에요. 일본 커피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화를 하면은 좀 탄맛도 탄맛이고 크랙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크랙도 많이 생기고 겉에는 타고 또 속은 그러니까 겉에 익는 정도보다는 안에가 덜 익겠죠 아무래도. 네네. 우리가 이렇게 열로 뭐 반열풍이나 열풍으로 커피를 어떻게 보면 오븐처럼 이렇게 찌거나 그러면 같이 전도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익겠지만 얘네처럼 만약 불에 가까운 애들은 더 많이 익을 수도 있고, 좀 안에는 좀 더 설 익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얘네들은 그 어떤 전통으로 여기고 계속 그렇게 고수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독해요. 일본 그런 전통적인 그 다방이라고 하죠. 커피숍을 가면 네. 네,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엄청 쓰겠네요. 네, 엄청 쓰고 진하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역하진 않아요. 그게 신기해요. 저도 가서 마셔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쩐내도 나고 약간 담배재 같은 맞아. 향도 나고 그럴 것 같은데 일본은 또 그러진 않아요. 엄청 진하고 독하면서도 이게 또 먹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막 저가 커피나 이런 거 먹으면 네. 약간 그 탄맛만 되게 확 나고 네. 그냥 쓰고 탄 느낌의 네. 맛이 확 느껴지는데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대충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국내 어떤 커피, 그러니까 한국의 커피랑은 좀 네, 이질감은 결이 있을 다르구나. 거예요. 결이 좀 다릅니다. 네. 어쨌든 일본은 뭐 가깝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가시게 되면 커피숍에서 물론 뭐 스타벅스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일본은 스타벅스 많더만. 네네, 일본 가니까. 엄청 많죠. 네. 그런데 말고 이제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정말 오래된 커피숍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핸드드립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로스팅 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색다른 커피의 네,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예, 오늘 잘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핸드드립을 집에서 해 먹는데 원두가 사실 그러니까 존 씨한테 받아서 먹는 거 말고도 제가 네. 그러니까 따로 몇 개 사갖고 맛이 되게 다른 게 몇 개 있는데 네. 저는 항상 그냥 물을 팔팔 끓여서 뜨거운 걸로만 했는데 네. 앞으로 조금 그 온도를 네, 네, 네. 약간씩 섬세하게 좀 네네. 바꿔가면서 네. 그러니까 맛이 어떤지는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갖고 한번 응용해서 네네. 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뭐 되게 긴 시간 동안 커피 네. 관련된 네. 이야기 네. 많이 나눠봤고 네. 뭐 커피 우리가 그동안 뭐 콘텐츠 또 앞에 한 2개 정도 또 했는데 그렇죠. 마지막인가요? 네. 이제? 네, 커피 3부작은 여기서 마지막이고요. 네, 네. 다음엔 다시 또 뭐 우리 와인 해야죠. 와인 이야기. 와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연말이라서 뭐 와인을 드실 일이 많을 텐데 뭐 와인 페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드시기 좋은 뭐 와인을 포함한 네. 뭐 주류 같은 거, 음료 같은 거 그런 거를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다음에 네, 다음 편에 한번 저희가 다시 술 이야기로. 연말 모임에서 네네. 마실 수 있는 네. 겨울철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네. 이야기를 이야기로 나눠보면 돌아오도록 좋을 것 하고요. 같습니다. 네, 커피 이야기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뭐 상구 플러스는 이 정도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요? 시내타운 네. 쪽은 프랑스 가야죠. 플러스 가야죠. 네. 나폴레옹 갑시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폴레옹 보였어요, 형? 아니? 안 봤어? 평가가 뭐 있던데. 그러니까 질러놔야지. 어쨌든 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뭐 다음 하자고 편은- 그래놓고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내타운 상구 상구로, 네. 다음 편은 네. 나폴레옹 네. 하는 걸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두 분 이야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상구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시내타운 상구로 네. 나폴레옹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